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에스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차, 이번 회차는 프리미어리그 10경기, 라리가 4경기 구성됐습니다. 이변이 속출했던 50회차, 좀 빅클럽들이 흔들렸었죠. 그래서 2월까지 됐고, A매치 휴식기를 거치면서 이게 독이 됐을지 약이 됐을지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첼시의 경기인데요. 레스터가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죠. 지난 리즈와의 경기에서는 은디디가 부상해서 복귀했고 수마레의 플레이도 살아나면서 중원의 안정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즈 중원의 강한 압박에 밀리면서 좀 정상적인 빌드업이 안 됐고 중원 장악력이 없었죠. 상대 프리킥 한 방에 실점하며 끌려갔지만 이 바로 이어지는 공격에서 바네스가 왼쪽 측면에서 가마차기 한 방으로 균형을 맞추긴 했습니다. 측면 수비가 약한 모습 보이면서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적으로 내려오면서 중원이 너무 약한 그런 경기였죠. 결국 경기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순항하던 첼시가 브레이크가 걸렸죠. 부상 변수가 좀 컸습니다. 지난 라운드 버니와의 경기에서 무승부였는데 루카쿠하고 마운트 이런 공격 자원에다가 중원에서 코바치치가 부상 결장이 이게 컸죠. 상대가 약체 버니인 만큼 좀 우세한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박스 안에서 확실히 마무리 짓지를 못했습니다. 오도이의 측면 활약은 좋았고 하베르츠도 헤딩골 달려들면서 한 골 있었지만 좀 2% 부족한 모습이었죠. 후반 클리어한 공을 상대가 재차 로빙 패스하며 이 수비라인 뒷공간 내주면서 실점했는데 이건 좀 운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리즈에게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은 레스터죠. 오도이가 최근 첼시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만큼 레스터의 수비 라인이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첼시는 루카쿠하고 코바치치는 어느 정도 부상을 회복해서 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챔스 유벤투스전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첼시가 우세한 경기가 되겠지만 이 첼시 역시 최근 골 결정력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레스터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셀타 비고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요. 셀타비고가 지난 라운드 극적인 동점골로 바르셀로나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뒀죠. 미나가 부상으로 빠졌고 멘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면서 이 경기 좀 전력 누수가 있었습니다. 전력에서 밀리는 만큼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플레이를 했는데 경기 초반부터 바르셀로나 개인기량이 무너지고 말았죠. 전반에만 내리 3골을 내줬어요. 전반 좀 문제를 보였던 오른쪽 측면 수비와 측면 날개를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했고 중원에서 좀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때 그 아스파스 중심의 공격 전개가 좀 맞아떨어지면서 한 골, 두 골 쫓아가기 시작했고 결국 후반 추가 시간 1분 남겨놓고 아마 마지막 공격 기회였을 거예요. 그때 아스파스가 환상적인 왼발골로 결국 동점골을 성공시켰죠. 비아레알이 리그 부진을 털어내며 지난 라운드 헤타페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죠. 모레노의 부상 이탈로 공격력이 약화된 약점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알카스하고 단주마가 최전방에 나서긴 했는데 이 선수들 좀 버텨주는 힘이 약했습니다. 상대 수비 뒷공간을 향하는 에스투피난의 크로스가 이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트리게우스의 결승골로 연결이 됐죠. 하프의 중심의 중원 운영과 풋백 수비 라인의 경고함은 좋았는데 공격적인 마무리가 좀 너무 부정확했죠. 중앙과 측면 자원들의 그 원투 패스에 이은 공간 침투 등 어느 정도 패턴 플레이는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타가 아스파스 원맨쇼로 지난 라운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지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가 좀 불안했죠. 반면 비아레알은 공격의 마무리가 좀 아쉽긴 한데 중원과 수비 밸런스는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는 이 비아레알이 확실히 우세한 경기가 되겠죠. 이 경기 셀타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스턴과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올 시즌 초반 최악의 부진을 겪고는 에스턴 빌라죠. 결국 지난 라운드를 끝으로 스미스 감독을 경질했고 이번 A매치 휴식기 동안에 리버풀의 레전드 그 스티브 제라드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죠. 지난 라운드 사우스F 원정에서도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야심차게 영입했던 데니잉스가 부진하더니 코로나 확진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이 브랭데이 패스 플레이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그 5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죠. 사우스햄프에게도 경기 초반 중거리골 실점 후 공세를 펼치긴 했는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없었죠. 와킨스를 최전방에 두고 좌우 측면에 베일리와 엘가지를 세웠지만 이 선수들의 장점인 속도를 전혀 살려내지 못했죠. 브라이턴이 약체 뉴캐슬을 상대로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다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5무 1패예요. 중원에서 음에프와 비스마이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중원 장악력은 좋아졌는데요.
중원에서 측면으로까지 전개는 좋지만 그 측면에서 뉴캐슬 수비 라인이 박스 안에 너무 많았던 만큼 이 크로스 전개로 득점 찬스를 만들기가 어려웠죠. 우세하게 경기 주도하면서 결국 추가골에 실패하면서 세트피스에 이어진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하고 말았죠. 이 큰 방향 상대의 큰 방향 전환에 그 수비들이 시선 빼앗기며 박스 안에 있는 선수를 놓쳤어요. 더군다나 이날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산체스 골키퍼까지 퇴장당하는 이런 악재가 있었죠. 에스턴과 브라이턴 두 팀 모두 안 좋은 상황이죠. 다만 브라이턴의 중원 밸런스가 에스턴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최전방에서 그 트로사드의 최근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독이 바뀐 에스턴이 홈에서 지지 않으려 하겠지만 브라이턴의 경기력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게 사실이죠. 다만 브라이턴도 최근 골 결정력에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에스턴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번니와 크리스탈의 경기입니다. 번니가 브랜트포드전 승리 이후 첼시 원정 무승부까지 거두면 상승세죠. 우드와 코르넷의 투톱 호흡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첼시 원정에서는 객관적 전력에서 밀리는 만큼 수세적으로 밀렸고 수비 라인에서 제공권 싸움에 좀 밀렸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센터백 사이 공간에서 헤딩 실점을 했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크 실수로 헤딩슛 허용이 많았죠. 후반 로빙 패스 한 방으로 동점골을 성공하며 가까스로 비긴 경기죠. 이날 교체 출전했던 비드라는 동점골 장면 외에도 그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크리스탈의 상승세가 예사롭지가 않죠. 맨시티, 울버햄튼을 상대로 2대0 경기를 치르며 2연승입니다. 갤러거의 잠재력이 터지면서 중원의 짜임새가 좋아졌고 벤테케와 자와 이 공격진들의 파기력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그 에드와르, 벤테케, 자와 이 쓰리톱이 속도, 높이, 피지컬 모두 굉장히 뛰어난 조합을 보여주고 있죠. 갤러거는 거의 공격수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격 전개 때 상대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좋고 튀어나오는 그런 리바운드 슈팅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 수비 밸런스도 매우 안정된 크리스탈이죠. 그 메가스 중심으로 중원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리가 최근 승점을 챙기긴 했지만 크리스탈의 상승세가 매섭죠. 중원 플레이가 안정되면 수비 라인도 견고해졌고 갤러거의 공격적인 플레이로 공격력도 날카롭습니다. 번니의 투박한 축구 스타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이 번니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브래드포드의 경기입니다. 뉴캐슬이 또다시 무승부에 그치며 승리 없이 5무 6패죠. 최악의 부진입니다. 5백 형태로 수비 숫자를 많이 두지만 상대에게 너무 쉽게 공간을 내주죠. 지난 브라이튼 원정에서도 박스 안에서 숫자가 많았지만 상대 공격수의 드리블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페널티킥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측면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쉽게 주며 크로스 허용이 많았지만 박스 안에 수비 숫자가 많았던 만큼 그래도 다행히 추가 실점은 없었죠. 다크호스로 떠올랐던 브랜트포드가 최근 부진하죠. 리그 4연패입니다. 처음에는 첼시, 레스터 이런 강팀에게 패했지만 이어서 번니, 노리치에게도 발목을 잡혔죠. 아무래도 주전 골키퍼 라야의 부상 공백이 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뒷문이 불안하다 보니 그 수비 라인이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 라운드 노리치와의 홈 경기에서도 특유의 끈기 있는 수비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나섰지만 경기 초반 의외의 중거리 실점으로 끌려갔죠. 홈인 만큼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다가 이 상대 역습에 그 PK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공세를 이어가긴 했는데 이 급한 플레이로 좀 정교함이 떨어지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뉴캐슬이 올 시즌 수비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브랜트포드의 최근 공격 전개 역시 짜임새가 많이 떨어집니다. 브랜트포드의 수비적인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주전 골키퍼의 결장 리스크도 있죠. 그래도 뉴캐슬도 윌슨의 결정력 한 방이 있는 만큼 이 경기 서로 공격적으로 나서며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네요. 뉴캐슬의 승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노리치와 사우스패 경기인데요. 노리치 드디어 리그 첫 승을 성공했죠. 지난 라운드 그 브랜트포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초반 그 미드필더 노만의 중거리골을 손쉽게 앞서갔죠. 이 선제골 후에 상대 공세에 밀리며 위기가 많았는데 이날 그 골키퍼의 선방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고 상대가 라인을 올리자 푸키를 향한 원맨 역습으로 대처했고 결국 푸키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직접 성공시켰죠. 후반에도 수비적으로 내려서면 상대 공세를 잘 버텨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노리치가 잘했다기보다는 상대 브랜트포드가 스스로 급한 플레이로 자멸하며 노리치가 시즌 첫 승을 챙길 수가 있었죠. 사우샘프가 끈적이는 수비력으로 버텨내며 리그 2연승에 성공했죠. 지난 라운드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리그 2연승 및 3승 1무로 4경기에서 패배 없이 상승세입니다. 워드 프라우스가 퇴장 징계 끝나고 복귀한 다음에 중원이 확실히 짜임새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죠. 레스터 상대로도 경기 2분 만에 암스트롱이 원더골 터트리며 앞서갔죠. 상대 공세의 뒤로 물러서며 상대의 볼 탈취 후 측면 전개를 통한 역습 위주로만 나섰습니다. 또 로메우와 워드프라우스의 중원 콤비,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뛰어납니다. 노리치가 시즌 첫 승을 성공했고 감독 교체도 했지만 사우스햄프 상대로 승리를 기대하기엔 벅차 보입니다. 사우스햄프 중원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 노리치의 역습을 쉽게 허용하진 않을 것 같네요. 골 감각이 올라온 암스트롱 앞세운 사우스햄프의 우세가 확실합니다. 노리치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와포드와 맨유의 경기인데요. 와포드가 최근 두 경기 연속 1대0 패배를 당했죠. 지난 라운드 아스널 원정에서는 객관적 전력차를 넘어서지 못하며 밀리는 경기 끝에 패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려서면서 수비 숫자를 많이 뒀지만 상대의 템포 빠른 그 패스 플레이에 그 공간을 너무 쉽사리 내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죠. 전반 벤퍼스타가 상대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등 슈퍼 세이브로 실점 없이 마치긴 했는데 후반 중거리골을 허용하며 무너지고 말았죠. 원체 밀리는 경기였어서 공격적인 전개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했고 후반 막판 이 미드필더 쿠츠카가 불필요한 파울로 퇴장까지 당하는 악재도 겹쳤죠. 최근 리그 홈 경기에서 리버풀에게 5실점, 맨시티에게 2실점하며 맨유가 이 강팀들에게 연패를 당했죠. 토트넘 원정과 챔스 아탈란타 원정에서는 괜찮은 경기라고 보였는데 리그 선두권 팀들에게 연달아 무너지고 말았죠. 팀 내 불화설, 감독 경질설 이런 루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호날두 외에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줄 그런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이 겹치면서 좀 그래서 부진한 것 같아요. 원체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한 만큼 레시포드와 산초, 링가드 이런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맨유가 리버풀 맨시티에게 무너졌지만 이 승격팀 와포드에게 발목을 잡힐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와포드의 느슨한 수비력으로는 그 페르난데스의 경기 운영, 맨유 공격진의 뒷공간 슈트를 막아내기에는 좀 무리죠. 와포드의 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웨스트햄입니다. 울버햄튼의 상승세가 한번 꺾였죠. 최근 4승 1무 5경기 패배가 없었지만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 원정에서 0대2로 완패했습니다. 크리스탈 중원 조합에 밀리면서 경기 주도권을 뺏겼고 빌드업도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 중원에서 힘싸움에 밀리다 보니까 최전방에 그 트릭향이나 황희찬 이런 발빠른 선수들을 향한 날카로운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지가 않았죠. 그 상대 퍼백 라인의 경고함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수비 조직도 큰 실수는 없었지만 원체 경기가 밀리면서 수세적인 상황이 많았죠. 후반 트라우레도 측면 미드필더로 내보낼 만큼 공격적인 운영을 시도해봤지만 이 중원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웨스트햄이 지난 10월 초 그 브렌트포드에게 패한 뒤에 공식전, 리그와 그 유로파 등 7경기에서 6승 1무의 상승세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거함 리버풀을 상대로 3대2로 승리했죠. 상대에게 경기 주도권을 뺏겼지만 그 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키퍼의 자책골로 앞서갔죠. 상대의 그 빠른 공격 스타일을 감안해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으로 잘 대처를 했고 역습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시키며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특히 이날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 견제 전략이 먹히면서 주마의 추가골까지 뽑아내며 승기를 잡아냈죠. 오그본나가 부상으로 전반 교체 아웃되긴 했는데 교체 출전한 그 도슨이 잘 대처를 해줬습니다. 최근 기세만 봐서는 웨스트햄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안토니와 앞세운 공격력의 확실함, 그다음에 리버풀전에서 보여준 중원 압박과 거친 수비도 좋았습니다. 울버햄튼 역시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최근 팀 밸런스가 안정됐던 만큼 홈에서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울버햄튼 역시 자기들의 장기인 빠른 공격력으로 승부를 보려 하겠죠. 두 팀의 최근 8차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었고 다득점 경기가 많았던 만큼 이번 경기 승패가 갈릴 것 같네요. 울버햄튼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이 지난 라운드 드디어 올 시즌 공식전에서 첫 패배를 당했죠. 웨스트햄에게 맞대결 11경기 만에 패배였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는 상대로 압도하며 우세한 경기를 치렀지만 경기 3분 만에 이 코너킥 상황에서 알리сон 골키퍼의 자책골로 실점을 했죠. 약간 상대 파울이 아닌가 좀 항의가 많았었죠. 살라와 조타, 마네 이 쓰리톱의 활발함은 좋았는데 선제골 후에 수비적으로 내려선 그 웨스트햄을 공략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놀드의 프리킥으로 쫓아갔지만 상대 역습에 실점했고 또 코너킥 상황에서 추가 실점하며 패하고 말았죠. 상대 거친 수비에 좀 당황하고 심판 판정에 불만스러워하며 스스로 조금 말렸던 그런 경기였죠. 아스날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죠. 최근 공식전 10경기, 리그 8경기 무패입니다. 리그에서는 6승 2무죠. 지난 라운드 와포드 상대로도 거의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섰지만 측면과 중앙에서 간결한 패스 플레이로 상대를 허물었습니다. 사카와 스미스로우 두 측면 자원의 최근 폼이 아주 좋아요. 전반 오바메양의 페널티킥 실축으로 득점에 실패했지만 스미스로우의 진고르프가 결승골이 됐죠. 스미스로우는 리그 3경기 연속골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좀 흔들렸던 아스날이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 복귀하면서 확실히 팀 밸런스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네요. 4위 리버풀과 5위 아스날의 맞대결이죠. 공격력은 리버풀이 한 수 앞서 있지만 벤 화이트가 적응을 마친 최근 아스날의 포백 라인의 견고함이 리버풀 못지 않습니다.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죠. 리버풀의 빠른 공격 흐름을 주도하며 우세하게 가져가겠지만 최근 리버풀의 중원에 부상자가 많았던 만큼 자칫 득점에 실패하면서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리버풀의 승, 무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카디스의 경기인데요. 헤타페는 힘겹게 시즌 첫 승에 성공했지만 지난 라운드 비아레알에게 패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경기 초반 상대 풀백이 얼리 크로스에 대처하지 못하며 수비 뒷공간을 내줬고 그게 결승골로 연결이 되고 말았죠. 상대 중원 운영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밀려나는 경기였습니다. 상대 패스 플레이에 크게 흔들렸고 만약 비아레알이 골 결정력 부족이 아니었다면 대량 실점했을 경기력이었어요. 수비 뒷공간, 특히 그 측면을 너무 쉽게 허용했던 모습이었죠. 카디스는 지난 라운드 그 강호 빌바오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8경기 만에 아주 오랜만에 승리를 챙겼죠. 확실히 공격 진영에서 로자노의 폼이 살아나면서 이 측면 자원들의 연계가 좋아지고 공격 진영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빌바오의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에 몰리는 경기였지만 역습 찬스를 놓치지 않았고 경기 초반 로자노가 어렵게 살려낸 공을 오른쪽 측면에서 산체스가 성공시켰죠. 측면 미드필더들의 순간적인 전방 압박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빌바오가 후반 공세를 펼쳤지만 미드필더진까지 전부 내려세면서 라인을 두텁게 하고 버텨냈던 경기였고 특히 이날 레데스마 골키퍼의 선방이 굉장히 빛났습니다. 감독 교체 후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는 헤타페지만 아직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흔들리죠. 특히 중원에서 장악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수비 뒷공간이 너무 쉽게 열립니다. 카디스가 최근 보여주는 역습 속도라면 헤타페 골문을 열기는 어렵지 않아 보이네요. 여기 헤타페의 패 예상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에버턴의 경기인데요. 맨시티가 리그 크리스탈에게 발목을 잡힌 뒤 챔스 브리에전에서 대승을 거뒀고 이어진 맨유와의 라이벌 매치도 2대0으로 승리했죠. 두 경기 모두 한 수 위의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며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특히 중원에서 김도환과 데브라이너가 같이 나서면서 공격 가담하는 거는 상대 수비가 막아내기 굉장히 벅찬 조합이죠. 에버턴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공격진에 부상자가 많았고 서서히 공격진의 부상자들이 복귀하기 시작하자 이번에 중원의 두쿠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짜임새가 흔들리죠. 지난 토트넘전에서는 부상 복귀한 리차리슨과 타운샌드가 최전방에 나서며 이 공격진의 변화를 줬지만 오히려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타운샌드는 확실히 측면 배치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컵백 수비 라인도 상대 오버래핑에 측면 크로스를 쉽게 내주면서 위기가 많았죠. 객관적인 전력에서 맨시티가 많이 기우는 경기입니다. 이 중원에서 두쿠레가 빠진 에버턴이 힘싸움 자체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지죠. 맨시티가 주중 PSG와의 챔스 일정이 있지만 챔스 경기도 홈에서 치러지는 만큼 이동으로 인한 체력 소모가 없어서 로테이션을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맨시티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리즈의 경기입니다. 리즈는 와포드, 노리치 이 두 승격팀에게만 승리를 거뒀을 뿐한 좀 부진한 성적이죠. 벤포드하고 에일링, 공수의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라운드 홈에서 레스터 상대로는 오랜만에 좋은 경기력을 보였죠. 부진했던 잭 해리슨이 오랜만에 측면에서 파기력을 보였고 또 하피냐와 로드리고도 이 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피냐는 자신의 장기인 왼발 프리킥골을 기록했지만 이어진 상대 공세에 바로 실점하면서 집중력이 좀 아쉬웠어요. 수비 라인이 정비가 되지 않았고 워낙 상대 슈팅이 기술적으로 좀 위력적이었죠. 강한 압박과 측면에서의 파괴력은 있지만 아직 중앙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 부임 후에 컨퍼런스 리그에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리그 에버턴 원정에서는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뚜렷한 인상을 못 줬습니다. 3-4-3 형태로 나서면 이 측면을 이용한 빠른 공격을 기대했지만 전체적인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골은 없었지만 케인을 중심 축으로 한 그 빠른 역습 전개는 위력적인 모습이었죠. 공세 시 그 좌우 윙백들이 동시에 올라서면서 상대 측면 공간을 흔들고 윙어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숫자를 늘리는 그런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레길론과 에메르손 이 두 측면 자원의 활약이 경기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콘테 감독 부임 후 전술적 변화기를 맞이한 토트넘이죠. A매치 휴식기를 거치며 콘테 감독의 선수 구성 생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리즈의 압박이 좋은 편이지만 손흥민, 모우라 이 상대 뒷공간 파내기의 달인들이 있죠. 여기에 레길론과 에메르손의 측면 가담도 더욱 많아질 겁니다. 리즈가 감당하기 힘든 측면 공략이 나올 경기죠. 이 경기 토트넘의 승 예상합니다. 이번 13번째 경기는 엘체와 베티스의 경기인데요. 엘체는 마요르카 원정에서 비기며 최근 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5경기에서 2무 3패로 좀 부진합니다. 팀 마요르카의 공격적인 운영에 경기 초반부터 엘체 위기가 좀 많았죠. 바디아 키퍼의 빠른 상황 판단으로 좀 잘 버텨냈죠.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오자 어쩔 수 없이 물러서며 역습 위주로 나섰고 보예가 마무리 슈팅을 보여주며 역습에서 마무리 작업을 보여줬죠. 후반 중반 보예가 상대 수비 미스를 가로채며 선제골을 터뜨렸고 역습 상황에서 모이카에게 내준 후 쇄도하며 추가골을 터뜨렸죠. 보예는 최근 4경기 4골로 폼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상황 실점은 수비수자가 많았음에도 프리 헤딩을 내준 실수였죠. 약간 골키퍼의 판단 미스도 있었고요. 베티스가 최근 3연패 부진에 빠졌죠. 레이티 마드리드, 레버쿠젠, 세비야 상대가 모두 강팀이긴 했지만 무득점 다실점 경기로 아쉬운 경기를 이겼죠. 세비야 상대로는 수비 라인에서 잘 버텨내고 패키를 중심의 역습도 날카롭게 전개를 했지만 이 전반 막판 로드리게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후반 힘겨운 경기를 해야 했죠. 결국 후반 내내 상대 공세에 밀렸고 중거리 골과 상대 크로스를 걷어내려던 그 벨라린의 자책골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퇴장 악재로 무너지긴 했지만 페키르와 카날레스 이런 이선 자원들의 공격 전개 속도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엘체가 수비적으로 나서면 보예 중심의 역습 패턴을 보여주겠지만 이 베티스 수비 라인이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쉽사리 흔들리지 않았죠. 페키르와 카날레스의 공격적인 운영을 앞세운 베티스가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은데 엘체도 올 시즌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단 1패만 허용했을 뿐 어지간해서는 버텨내는 힘을 보여주고 있죠.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되게 커 보입니다. 엘체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소시에다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요. 소시에다가 지난 라운드 오사수나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며 시즌 개막전에서 바르셀로나한테 패배한 후에 공식전 16경기 무패죠. 리그 8승 4무 1패로 1위입니다. 수비적으로 나선 오사수나를 뚫어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박스 안에서 침착한 패스 플레이와 개인기를 앞세워서 공략을 했죠. 메리노의 슈팅이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되는 행운의 골로 앞서갔고 야누자이가 박스 안에서 돌파를 통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직접 성공시키며 2대0으로 승리했죠. 최근 노장 다비드 실바가 폼이 살아나며 스탯은 없지만 중원에서 경기 운영에 힘을 실어주며 팀 경기력을 살려주고 있죠. 발렌시아가 확실히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지난해도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뒀죠. 상대 공격력이 날카로운 만큼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리며 뒷공간을 안 주려고 신경 쓰며 운영을 했죠. 게데스 원톱만 냅두고 역습을 노리는 형태로 수비적으로 나섰습니다. 잘 버텨냈지만 결국 수아레즈의 속도에 선제골을 내주며 전반을 마쳤죠. 후반 초반 게데스의 크로스가 상대 수비 맞고 자책골로 연결되는 행운의 골이 있었는데 동점 이후 공격적으로 올라섰지만 오히려 역습 맞으며 연달아 실점하고 말았죠. 실점 이후 중원 조합을 교체하며 공격적으로 나섰고 후반 막판 교체 투입된 듀로가 91분과 95분에 연달아 골을 성공시키며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발렌시아가 최근 홈에서 비아레알, 에이티 마드리드 이런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단 1승밖에 없죠. 지난 시즌 역시 원정에서 극도로 부진했었죠. 리그 1위 소시에다의 경기력이 안정됐고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만큼 발렌시아가 이변을 만들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소시에다의 승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51회차 14경기 최종 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레스터의 무패, 2경기는 셀타의 패, 3경기 에스턴의 무패, 4경기 번무의 패, 5경기는 뉴캐슬의 승패, 뉴캐슬의 첫 승이 좀 기대가 되죠. 6경기는 노리치의 패, 7경기 와포드의 패, 8경기도 울버햄튼의 승패, 9경기 리버풀의 승무, 10경기 헤타페의 패, 11경기 맨시티의 승, 12경기 토트넘의 승, 13경기 엘체의 무패, 14경기 소시에다의 승. 이상으로 저희 51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52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